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정권 교체로만 가능합니다. 저 문재인이 자랑스러운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국론 분열과 대립으로는 정권 교체도 새로운 시대 교체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가치 안희정입니다. 여러분 진정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는 진정한 세상의 교체를 원합니다. 이재명은 평생 공정한 나라를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자, 경선 구도가 이제 점점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가요, 문재인 전 대표와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호칭을 만들어서 캠프에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소개를 해주시죠.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러고 봅니다. 어대문은 원래 유명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다라는 내용의 별명을 캠프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안희정 캠프에서도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선두 주자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뒤를 쫓는 안희정 충남지사도 질 수 없다. 네.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만든 문구인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러나 대통령은 안희정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결국 이제 그 민주당 후보로 이제 그 선출이 되고 또한 대통령에 당선될 사람은 안희정 지사다라는 의미에서 맞대응하는 그런 홍보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양측에 그리고 또 이재명 시장까지 포함해서 민주당 내 주자들의 어떤 홍보 대결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명칭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어대문에 대응하는 별명으로 그대안. 알겠습니다. 곧 구도가 확실히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찝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문재인 후보님 김종인 전 대표 탈당을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만류하시거나 이 대한민국의 이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끌겠습니까? 제가 이제 김종인 대표님 모신 것은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를 위해서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소연정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지금 그 부분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와 국민을 통합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강하게 공격을 쏟아부었는데 문 전 대표의 대응은 또 어땠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예. 오늘 이제 오후 2시부터 네. 처음으로 이제 5개 그 방송사가 동시에 생중계를 했는데요. 저 부분이 유일하게 각 후보 간에 서로 질문과 답을 답한 거에 대해서 다시 되추궁하고 다시 또 답하고 답이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또 답하고 질문하고 이런 유일한 자리였거든요. 네. 저기서 어떤 얘기를 안희정 지사가 질문했냐면요. 왜 김한길 그리고 손학규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떠난 김종인 이 세 분 왜 떠났느냐. 네.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당민주주의하고 안 맞아서 떠났다. 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직접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잡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그럼 분열 뭐 이런 것들을 통합 이런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하니까 그분들은 혁신을 반대했기 때문에 떠났다. 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표의 답변은 상당히 그냥 구체적인 답이 아니고 왜 그분들이 왜 구체적으로 떠났고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하지 않고 원칙적인 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어떤 식으로 빠져나갔냐면은 왜 안희정 지사는 소연정 이건 내가 이해하는데 대연정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다시 다른 쪽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다른 주고받기식 네. 토론을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오늘 한 자리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답변 문재인 대표의 답변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대로 된 TV 토론을 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자,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시장에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신경전이 아주 치열했는데요. 그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질과 능력입니다. 그야말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정당 정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주제 제한 없이 한번 자유토론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신지? 글쎄요. 저도 뭐 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만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당과 협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아주 명쾌하고 속이 탁 트이는 그런 사이다 발언 유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정감이 없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쪽에 치울 수 있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가치를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불안정이죠. 저는 제 입장이나 원칙과 가치를 바꾼 일이 없습니다. 후보의 안정성 말씀하신다면 중대한 국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때에 따라 다른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분 다 오늘 토론회를 보셨을 텐데 구자훈 차장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보고 각 후보들에게 몇 점을 줬을지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80점 정도를 좀 줬는데요. 제가 주는 기준은 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그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토론이기 때문에 당내 지지자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어필을 했는지 이것을 저는 좀 관전 포인트로 봤는데요. 이재명 시장이 왜 적폐청산이 필요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웃들과 함께 잘 사는 것이지만 그 이웃에 숨어있는 이 도둑,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시장의 표현은 도둑이었지만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웃들을 못 살게 하는 사람들만큼은 그 청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 적폐청산의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냈기 때문에 80점 정도를 좀 다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토론회, TV 토론회 손수호 변호사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4명의 후보에 대해서 전부 다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그중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70점을 주면서 가장 높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토론이라는 것이 말 잘하는 사람 뽑는 자리는 아닙니다.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고 얼마나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지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다른 후보와의 그런 그 논쟁은 그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자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잘 부각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인수위 기간이 없이 바로 즉각 국정을 수행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미 대선에 출마했으며 굉장히 훨씬 더 많은 그런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한 그 인력들이 많이 있는 그런 측면을 부각했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에 비한 장점 부각을 잘한 문재인 전 대표에게 가장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혁 기자의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희정 후보에게 80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연정에 대한 소신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는 그 뜻을 피력한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토론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권에 있어서 이번 정권이 가장 크게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바로 소통의 부족이었었는데 그 소통 부족 문제를 안희정 후보가 해결하고 분열된 국론을 다시 한번 모으겠다는 그 의지를 밝힌 것이 인상 깊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종대 위원의 점수는요? 예. 저는 똑같이 다 70점을 줬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후보 세 분이 어떻게 잘했다, 잘못됐다, 그런 부분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토론 형식 자체가 문제였다. 왜냐하면 토론 형식 자체가 출마의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통 질문을 하고 검증 토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도권 토론, 그 다음 마무리 발언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여기서 유일하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도권 토론, 이 네. 9분짜리 하나입니다. 아하. 근데 이것만 가지고 너무 짧은 시간이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정도뿐이 지금 토론이 안 되는, 예를 들면 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나는 이미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찬성한다. 이 정도뿐이 안 나오거든요. 네. 만약에 사드 배치를 찬성하건 반대하건 네. 그런다면은 왜 그러는지, 네.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러면 북핵은 어떻게 막을 방도가 있는 건지, 네.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네. 이런 여러 가지를 아주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유일하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답변을 하면 그 답변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중국어로 쭈웨이원 하는데 다시 추궁하듯 질문해야 됩니다.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듯 그래야만 그 사람이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도저히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좋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순위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